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18일이고요 2차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특히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양극재 관련된 기업이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식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의 흑연에다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하기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과하는 내용은 흑연의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비적 결정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12월 5일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산 덤핑 관세를 바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확실히 최근에 추세를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다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소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전지 제조 입장에서는 사실 덤핑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좀 값싼 재료들이 비싸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중국에 대한 저가 공세가 최근에 견제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등 이제 완성 제품 기업들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은 32만 원까지 반등을 했고요. 1.7% 정도 반등해서 5,5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완연하게 반등을 성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121선 근처에서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눌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세기형으로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대로 이제 121선을 뚫고 나가는 그런 순간 조금 더 힘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1선 타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힘을 받을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장기적인 추세를 돌파해서 위로 자리 잡진 않았지만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도 지금 이틀 정도 바짝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 SDI고요. 18만 2,500원입니다. 유증 가격보다 이제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증함으로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바닥 찍고 마찬가지 삼성 SDI도 수렴 구간 형성하고 있고요. 바닥 라인 근처에서 형성하고 있어서 크게 지금 티가 나지 않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121선 근처에서 계속 수렴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뭐 크게 매수하진 않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가 최근 이틀 동안 매수를 좀 해주었고요. 삼성 SDI도 전고체 관련 이 저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코프로비엠이 9% 정도 반등하면서 진행되었고요. 아까 보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주가가 수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끝에 이렇게 양봉이 길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고요.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추세를 전환할 만큼의 엄청난 큰 이슈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12월에 지금 최종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엄청나게 턴어라운드 되었다라고도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해서 뭐 20만 원 돌파 이렇게 2배 가까이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는 하락을 끝내고 턴어라운드를 위한 준비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밴드를 넓히면서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시기가 이제 언제가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그러한 기회가 오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급등을 할 수 있으니 그 전부터 매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아주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매수세를 보면 금융투자, 그 다음에 투신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었습니다.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20% 가까이 반등하면서 가장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일찌감치 이제 121선 돌파해서 2차전지 종목 중에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강하게 지금 241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이제 끝나고 상장을 지금 끝냈나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유상증자 이슈를 이겨내고도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업은 유상증자를 참여하면은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니 아주 좋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30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20만 주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는 좀 다르게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LNF도 마찬가지 121선까지 치고 나갔고요. 전부 다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치고 나간 상황이라서 더 좋아 보이고요. 기관 투자자, 특히 마찬가지 연기금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 투자자는 포스코 퓨처엠과 LNF를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G화학은 지주사로서 크게 지금은 움직임이 없는데요. 한번 먼저 241선까지 터치하고 나서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1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오늘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에코프로는 비슷하게 에코프로 BM과 움직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좀 흘러가고 있고요. 아무튼 주가는 이렇게 반등을 했다. 그리고 확실히 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서일까요? 계속해서 이제 증권가에서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레버리지 2차전지 탑 10 TRETN이라는 신규 상장을 진행을 했는데요. 2차전지 탑 10 종목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 종목을 이렇게 상품을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증권가에서 2차전지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이제는 2차전지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뜻이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기업들이 서서히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중에서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 분야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차트도 차트이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의 성장성과 시장 방향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제 차곡차곡 또 소식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 판매하는 테슬라 모델 3에 CATL 대신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격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LFP 배터리 대신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온도에도 덜 민감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싸고 그리고 안정성도 높은 그런 배터리가 LFP 배터리죠. 근데도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NCM 배터리를 선택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밀도의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그런 이제 출력이라든지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터리에 대한 그런 출력, 그 다음에 배터리의 성능이 중요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NCM 배터리를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테슬라가 이 배터리를 선택했다라는 그 것만으로도 분명히 NCM이 지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게 LFP 배터리의 성지였던 중국 시장에 지금 투입이 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NCM 배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NCM 배터리에만 투자를 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빠르게 NCM 배터리를 이제 LFP 배터리로 이렇게 생산 라인을 전환하고 있고요. NCM 배터리와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새로 건설을 해야 되죠. 근데 또 NCM을 그대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그죠? 중간 정도의 배터리 성능을 낼 수 있는 LMR 배터리도 있거든요. 그거는 오늘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좀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를 또 미국 쪽에서 LG 에너솔루션이 GM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생산 라인을 지금 추가로 또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저비용 배터리 셀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 테네시주에서 합작 공장의 생산 라인을 추가한다라고 또 발표를 합니다. 생산 시기는 2027년 말부터 저비용 배터리를 이제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래는 여기서 NCM 배터리가 생산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이렇게 로 라인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배터리를 생산한다라는 것은 이제 관세에도 좀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생산함으로써 그 미국의 그런 세액 공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당분간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2차 전지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ESS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조용해졌죠, ESS 시장이. 근데 확실히 이 신재생에너지는 향후에도 계속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재생에너지만 늘어나면 안 되죠.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이 ESS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전력망을 깔고 그것을 통제를 해야만이 우리 전력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분배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가 이제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 에너솔루션이 이 우리나라의 1조 ESS 시장에 투입이 될 겁니다. 뭐 독점은 하지 않겠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큰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2038년까지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투자네요. 그래서 2038년까지 한국에도 40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고요. 해외에도 열심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2차 전지 지금 캐즘인데 왜 저렇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돌아오는 사이클을 예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2차 전지가 보급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식, 이 기업에 대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사이클이 돌아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조금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기업들은 값이 쌉니다. 그러나 뭐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한번 꺾어줄 때 아직 매수하지 못한 분들은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계속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은 지금 미국에서도 600MW급 ESS를 또 수주를 했고요. 계속해서 해외에서 이 ESS에 대한 수주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를 공급하게 될 거고요. 현지 생산 배터리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IRA 장려금을 또 확보를 합니다.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분기 실적이 저런 보조금 제외하고도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도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목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부 장관이 또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에 한국판 IRA를 도입을 하겠다. 지금 미국의 IRA라든지 그런 해외 투자에 값싼 인건비라든지 그런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가기만 한다면 국내 시장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또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투자를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투자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감축법과 같이 생산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투자도 좀 활성화가 되고 기업들이 또 투자에 대한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에 대한 활성화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KB증권은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파생 상품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특히 LNF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KLFP 리더로 부각이 된다. 그래서 목표가를 8만 원까지 지금 잡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확실히 좀 힘을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분기 실적은 이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영업 적자 마이너스 1,000억인데 무슨 8만 원을 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산 캐파 충분하고요. 네, 이제 이 실질적인 이제 라인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라인을 가동률이 높지 않아서 이렇게 생산 실적이 좋지 않은 것과 이제 캐파가 없어서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완전 다른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면 또 LNF는 살아날 수 있고 이 LFP에 대한 소재를 또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이 LNF를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LNF 외에도 지금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모두 다 저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꾸준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시장에 대한 회복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뜨겁게 화랑기를 겪을 만한 상황이 올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뭐 차트 보고 계속 신경 쓰면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기보다는 서서히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고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대충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돌아오더라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2차 전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